너희들이 4차선 도로가 1m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지시는. 그래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강남구에 3.6배가 많습니다.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강남에 한 사람 죽을 때 예. 영양군민은 3.6명이나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군에는 도로가 정말 생명선이다.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4차선. 저희들이 참 제가 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드요. 예. 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북 구축고속도로입니다. 영천에서 강원도 예. 양구까지 1969년도에 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조금 더 진척이 없고요. 이 뻥 뚫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는 고립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0개 시군이 정말 그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전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통 속도와 지방 소멸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좀 정부가 좀 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선군도 1978년도에 인구가 14만 명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47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기만 해가지고 이제 석탄 산업에 그렇죠. 이제 3만 5천 명 이제 살고 있는데 지난해 돌아가신 분이 한 400여 분 되시고 출산은 66명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만 가면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예. 그러한 이제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지금 영양군 선생님 말씀하신 이 접근성이 개선이 돼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선군의 제일 그 관건 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좀 절실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 저희들은 농촌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많습니다. 특히 산은 산대로 규제가 있고요. 또 하천은 하천대로 규제가 있고 규제 때문에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감한 규제 좀 완화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규제를 풀면은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만 지방도시들에는. 풀어줄 수 있냐, 예. 저기도 풀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빗받칠 게 뻔하고 그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이죠.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지방 도시들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예. 균형을 수도권은 맞추도록 규제를 하는 그냥 것이- 유지하되 수도권은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죠. 강화하고. 완화하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 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이걸 이전에 수도권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 지방으로 좀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병원 같은 경우에 굳이 수도권에 가야지만 병을 고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예. 공공의료 개념으로 우리 지방에다가 제대로 된 공공의료 병원 설립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 우리가 건강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비율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또 대한민국이 면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뭐 넓어서 예. 그건 아니니까 해서 그렇게 병원이나 우리 학교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면 예. 그러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닭이 제가 좀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옹진군은 부두에서 222km 떨어져 있는 백령도가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아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죠. 인구 소멸 지역이고 이 청정 수려한 곳에 예. 대기업에서 연수원을 하나 지으려도 못하는 거예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심의 내지는 이런 걸 받아야 되고 그 적용을 일률적으로 하니까 예. 어떠한 일자리와 소득 기반이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학교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공장이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모일 것이냐, 중앙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어놨는데 사람이 안 오면 결국은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반론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예비타당성 제도라는 걸 하나만 들어봐도요. 예. 이것은 절대적으로 수도권이 100%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 예타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인구나 또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예. 이걸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서 예타를 한다면 불균형 예. 이런 것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중앙정부에서 한결같이 그 경제적 타당성, 예비 경제성 타당성만 논리로 하면 접근합니까? 저희들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못한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났다. 누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지역 균형 개발 차원의 예타 면제 제도를 뭐 도입한다든지 이래서 지역을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꼭 필요한 시설들은 좀 우리 저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야 됩니다. 예, 예. 설령 뭐 인구가 뭐 한두 명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 차원에서 풀어나가면 저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최 군수님도. 지방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문화적인 정체성은 수도 서울에 있지 않고 오히려 지방에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농경사회 때부터 이루어져 온 그 전통 문화 그리고 정선 아리랑 같은 이런 예. 지역의 특색 있는 그 문화적인 그 강점이 이제 지방이 소멸이 되면 따라서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런 문화유산도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 외국에서 관광객이 와도 물론 수도 서울에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려면은 예. 지방 도시가 잘 그 문화가 역사성이 잘 보존이 되고 정통성이 살아 있어야지만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지역의 그런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중앙 정부가 또 이제 각 지자체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두 분은 좀 넥타이 색깔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좀 파란색, 청색 계열이시고 두 분은 이제 붉은색 계열이신데 이제 각 당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배출이 됐느냐, 출신이냐에 따라서 정말 지역 현안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그럼 달라지는 건가? 우리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좀 솔직한 얘기를 좀 듣고 그런 싶어요. 차별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없는 여당이셨으니까. 거니까. 예. 우리 국민이 당을 가지고 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예. 또 그런 정당의 이거 논리가 지방에까지 우리 특히나 우리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적용이 돼서 여당이 되면 조금 나아지고 또 야당이 되면 조금 또 예. 토해받고 이렇게 된다면요. 그 나라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성숙돼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용납되지 않을 거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군수님들의 이번 지방선거는 뭐 중앙 정치 무대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뭐 정권 심판이다, 뭐 또 야당 견제다, 뭐 이런 구호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3대3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예. 나머지 이제 40%의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판세가 이제 좌우되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무시는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마도 다는 아니다. 예, 그건 다는 아니다라고. 근데 저는 이제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 제도를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예. 또 동서간에도 그런 이제 갈등의 골이 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정당 공천제를 도입한 그 이후부터 각 지역마다 사분 오열돼 가지고 심지어는 뭐 친족끼리 뭐 같은 동창들끼리도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틀리고 이장 선출하는데도 정당 논리가 개입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 분열된 이 상황 예. 물론 중앙정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광역까지는 어느 정도 정당 정치를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예. 지방선거에는 정말 시장 군수 또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은 아예 그런 공천 제도를 배제를 해가지고 좀 주민들이 인물 중심으로. 그렇죠 화합해서 이렇게 가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으로 뭔가 후보가 되신 분하고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기반을 닦아오신 분하고 붙으면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이제 지역 국회의원의 힘이 워낙 그 지역에서는 강하니까 그러니까 뭐 조직 동원력이라든지 예. 어떻습니까? 보통 선거 뭐 결과는. 그런 이제 핸디캡이 분명히 있지요. 예.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상주하는 그 지역의 어떤 그 이제 아주 이렇게 공식화된 영향력이라든지. 조직이 있으니까 예. 그건 뭐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예. 정말 실행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신뢰의 관계겠죠. 결국 이제 국민들이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으로 저희들이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힘을 줍니다. 네, 예. 틀림없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정말 뭐 건물인사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는 최소한 예.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현명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토박이 있는데 예.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진심을 다해서 얼마나 그 어떤 그 정책을 만드느냐.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름길이 그게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다. 제일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예, 예.